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알아야 하는 주택임대차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택을 임대 주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임차하는 경우가 꼭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재벌이 되어가지고 처음부터 집을 퍽퍽 사주지 않는 이상은 본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녀도 그렇고 반드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생기는데 그때에 대충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변호사들도 주택 임대차 관련된 강의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나중에 이것이 경매하고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해도 주택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가요? 라는 제목인데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죠? 오피스텔도 된대 그러더라. 야, 집은 당연히 되고 오피스텔도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임대차 계약해가지고 살면 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과연 그럴까요? 끝에 제가 한번 답을 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9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는데 김조영 이름 세자를 치시면 제일 쉽게 저희 채널과 최신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국초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고 25년 동안 2천여 건의 부동산 건설 재건축 재개발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제목에 대한 답을 하려고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과연 어떤 건물에 적용이 되느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까 주택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과연 그럴까요? 한번 법을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주거용 건물을 생략해가지고 주택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정식적인 명칭은 주거용 건물. 무슨 뜻이죠? 주거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한 임대차한 건물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임차주택의 전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전부를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이건 다음 때 또 강의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제목인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자, 그러면 오피스텔이 뭐죠? 오피스텔이? 우리가 하다 보면 야, 저 조그만한 거 저게 오피스텔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법에 나오는 명칭입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번째에 보면 업무시설, 주거시설이 아닙니다. 업무시설 나목 2항에 오피스텔이 나와요. 자, 그럼 오피스텔을 뭐라고 써놨냐면 핸드폰을 보신 분은 가로로 세워보시면 글자가 보입니다. 업무를 주로 하며 오피스텔은 주거를 주로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역 중 일부 구역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고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역 중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보면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제2조 오피스텔 건축 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서 사무구역별 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으면 좀 오피스텔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무구역별 전용 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 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온수, 온돌, 전열기 등은 바닥 난방으로 쓰려 그러면 12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합니다. 전용 면적이. 그 이내에는 온돌, 온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열기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게 오피스텔은 분명히 업무시설인데 업무시설에 바닥 온도를 하면 주택이랑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120제곱미터 계산 대충 하면 약 한 30, 한 7, 8평, 5, 6평 뭐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것까지는 바닥도 깔 수 있게끔 하도록 해요. 공급하기 위해서 2021년 11월 달에 좀 바꾼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이게 오피스텔입니까? 뭡니까? 뭐 다세대 주택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가지고 오피스텔이라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 적용을 받을까? 조금 전에 보실 때 어떻게 봤죠? 오피스텔? 업무시설인데? 그럼 적용 못 받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제일 먼저 보신 조문에 보면 주거용 건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강조합니다. 법은 상식이고 판결도 상식입니다. 판결 문구가 어려워서 그렇지 상식에 근접해요. 만약에 상식에 근접하지 않은 법은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보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떻게 돼 있죠? 주거용 건물. 사람이 주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물은 다 주거용 건물입니다. 좀 오피스텔 업무시설이긴 한데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 이거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하는 사람이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를 하느냐 아니면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딱 받을 때에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업무시설로 시작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누가 알겠어. 임대인하고 나하고만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누구하고의 싸움이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건물에 경매가 들어왔을 적에 다른 채권자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택 업무용으로 쓰고 주거용으로 사용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다고 신고를 해서 배당을 받아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배당받아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보는 경매 다른 채권자들이 이걸 신랄하게 싸워요. 싸워가지고 여기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다. 근데 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배당 안 하냐? 안 된다. 그 사람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적용을 받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안 하면 안 돼요. 물론 일부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내용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선택하죠? 임차인인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면 법의 적용을 못 받는 거고 내가 선택하면 적용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왕이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해보면 좋지 않느냐 그러는데 세금이 구분이 돼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기회에 세금은 또 뭐 세무사님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오피스텔도 적용을 받는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받으면 안 된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자식한테 얘기할 때 뭐라죠? 야, 오피스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아니 왜요? 주거용으로 쓰면 돼. 업무용으로 쓰면 안 돼. 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홈페이지인 r119co.kr에 오시거나 법률사무소 국토로 전화를 주시면 부동산 건설,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자문은 충분히 제가 해드릴 테니까 많이 상담하시고 소송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 9시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